2017년 3월 18일 시행되었던 제1회 국제무역사 2급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국제무역사 2급은 2017년 이전까지는 무역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시험이 시행되었죠. 자, 근데 국제무역사와의 일관성 그리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역관리사라는 이름을 이제 국제무역사 2급으로 개칭이 되어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 보건데 국제무역사 2급이 국제무역사 1급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국제무역사의 어떤 1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난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무역관리사보다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막상 시험을 치러 보니까 뭐 난도가 약간 올라갔지 과거의 무역관리사보다 현저하게 어려워졌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난도가 좀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첫 회 시험이 가장 쉽죠. 그런데 그 시험의 횟수가 점점점 증가할수록 회차가 많아질수록 과거에 있던 문제를 계속해서 재탕해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거나 또는 과거에 출제했던 문제를 다시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항상 현재 치르는 시험이 항상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국제무역사 2급도 누적된 그런 시험의 회차 때문에 살짝 난도가 올라간 것이지 국제무역사 2급으로 이것이 시험이 변경되면서 갑자기 난도가 확 올라갔다.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무역사 2급의 그 난이도도 보통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1교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무역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수입 실적 인정 금액 및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빈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외워주세요. 자,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출 통관의 FOB 가격 기준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다. 대신에 지금 D항에 있는 수입 실적 인정 금액은 수입 통관액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FOB 가격이 아니고요. 수입 통관액은 수출 통관액은 그럼 반대로 CIF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자, 일단 A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학 등용 원료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해지는 것으로 구매하기 위한 공급은 수출 측 인정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공하해진다 하는 말은 제공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물품에 투입된 원료, 원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은행 입금액으로 한다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수출금액 마이너스 수입금액의 차액, 즉 가득액이 되겠어요. 이 가득액이 바로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적 인정금액이 되겠고, 그럼 수출금액은 FOB가 되겠죠. FOB 마이너스 바로 CIF가 되기 때문에, 그럼 CIF 금액이 운임하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FOB 금액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수입을 해와가지고 수출한 금액이 훨씬 더 커야지만이 가득액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C번 틀렸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D번 같은 경우도 수입적 인정 금액은 FOB 가격이 아니고 바로 CIF 가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틀렸네요. CD번 틀렸고요. 북한으로의 유상반출 실적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되는데, 자, 맞습니다. 우리 대무역부에서는 대북한 유상반출 실적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CD가 빠진 ABE에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대무역법상의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하고 묻고 있는데, 자, 먼저 수출입 공고하고 통합 공고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고등어라는 것을 우리가 수출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고등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 조건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수출입 공고를 가 보니까 자, 고등어는 수출 수입 제한 품목이다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제한되어 있는지를 가보니까 바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고등어가 수출 제한 품목이지, 그 다음에 수입 제한 품목인지를 쭉 나열해 놓은 거, 그것이 바로 수출 공고가 되겠고요. 통합 공고는 그러면 그런 승인 조건이라든지 제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각 기관장으로서 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나열을 해서 바로 수출입 종사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통합공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수출입공고는 우리 교재로 보게 되면 목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합공고는 그 목차를 설명해주는 세부 설명이다.
세부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출입 공고는 1번 수출입 공고는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완벽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이 틀렸어요.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출입 공고의 별표 사항에서는 해당 품목이 금지 품목이지 제한 품목이지를 알 수 있도록 별표상에 별도로 해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어다 말이에요. 고등어 같은 경우를 수출하려고 보니까 다음에 것은 누구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가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수출입 공고가 되겠어요. 그럼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세부 조항이 있겠죠. 그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통합 공고가 되겠는데, 자, 수출입 공고의 별표상에는 수출 금지 품목하고 수출 제한 품목은 있지만 수입 금지 품목은 없어요. 수입 금지 품목은. 그래서 굉장히 그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수출 공고 별표는 수출 금지 품목, 수출 제한 품목, 그다음에 수입 제한 품목이 아니고 수입 금지 품목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수입 금지 품목은 없고 수입 제한 품목만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 금지 품목이라고 해놓게 되면 통상에 마찰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단어는 피해서 그냥 제한이다 이렇게 해놓고 있죠. 사실 뭐 제한 조건을 이제 까다롭게 이렇게 해놓게 되면 수입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무역적으로 어떤 통상 마찰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입 금지 품목은 없고 수입 제한 품목만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출입 공고는 바로 수출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입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통합공고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수출입의 요건을 통합해 규정한 산업통상안부장관의 고시를 받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출입 금지 품목이나 제한 품목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 시험 참 잘 나와요. 그죠? 자,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고 네거티브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은 이제 원칙 자유입니다. 원칙 자유. 그 다음에 포지티브 방식은 이제 원칙 승인. 포지티브는 원칙 승인.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출입 공고상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 있죠. 해당되는 물품은 이 물품은 수출입이 제한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은 다 자유롭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네거티브 방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만 추려놓고 할 수 있는 거를 제한해 놓지 않았으니까 훨씬 범위가 넓고 자유롭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포지티브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만 수출입이 돼. 나와 있는 것만. 그 나와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떤 제한을 좀 받잖아요. 그죠? 뭐 끝도 없이 굉장히 많은 물품을 여기다 다 기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것만 가능해. 그러면 바로 수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 품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굉장히 그 자유롭게 어떤 무역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공고상에서 수출입이 제한되지 않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은 구비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어요. 자, 수출입 공고상에서 수출입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통합공고상에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수출입 공고하고 통합공고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출입 공고상에서는 제한사항이 없지만 통합공고상에는 제한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충족을 해야지만이 바로 수출입이 가능하다. 구분해 주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양 공고체계, 수출입 공고하고 통합 공고의 제한 내용은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 39번. 다음 무역계약의 내용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어 있는데 인코텀스 2010에서 매도인의 적하보험 부보 의무는 두 가지 조건뿐이다. 맞습니다.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생각 안 나요? CIF하고 CIP, 그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자, 그 다음에 B번 보시게 되면 무역계약은 행위 또는 서명에 의해서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랬죠? 낙선계약이죠? 무역계약의 낙선계약.
어느 일방이 청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데 바로 의사의 합치가 바로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반드시 매도인과 배수인이 아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간의 계약서 작성에 의해 확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이 무역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무역계약은 낙선계약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바로 분류식 계약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informal contract 분류식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계약서 쓰지 않고 뭐 전화로 그죠? 전화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서로 만나가지고 구두로 야 너 물품 보내 너 그리고 얼마에 대해서 송금해 그래가지고 그런 계약서를 직접 페이퍼로 작성하지 않고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맞대면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분류식 계약에 해당되면서 바로 무역계약에 성립되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 틀렸네요. 그러면 C번이 들어간 거를 C번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KS, DIN, DIN은 이제 독일 공업 표준 규격, 그다음에 JIS는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그래서 일본 공업 표준 규격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규격 매매에 사용된 조건에 대해서 다 맞네요. D번 다 맞고요. 그러면 A, B, D 맞고 C번 틀렸고 그러면 2번 보시면 과부적 용인 조건을 약칭하여 MOQ라고 한다. MOQ가 아니고요. 뭐죠? MOL. 그죠? MOL. more, less. 그죠? 그래서 MOL이라고 보통 줄여가지고 ML close 이렇게 부르게 되죠. MOQ가 아니고요. MOQ가 아니고 ML 또는 MOL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죠? C하고 E. 그죠? C하고 E를 뺀 게 정답이 되니까 AB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